Kansas that were very pleasant today. However, we are looking for a new front to begin to drift south and eastward. The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Kansas will very probably be cloudy in the morning, and then western Kansas will begin to get increasing cloudiness by 1943년 tomorrow afternoon. 2월 Today, however, very 27일 pleasant reading, 73 토요일 in this area, 72 키티에게 아빠는 연합군이 상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처칠은 폐렴에 걸렸지만 천천히 낫고 있어. 인도의 자유수호자 간디는 몇 번째인지 모르는 단식을 하고 있고, 자신이 운명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총소리가 들리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반단 아줌마야. 행크가 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가톨릭 주교의 편지 복사본을 가지고 와 우리에게 읽어주었어.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글이었어. 네덜란드 국민들이여, 쉬지 마십시오. 모두 각자의 무기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에게 관대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회 강단에서나 외칠 법한 내용이야. 이런 글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키티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 건물 주인이 크랄러 씨와 쿠피스 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건물을 팔아버린 거야. 어느 날 아침 새 주인이 건축업자와 함께 이 집을 보려고 온 거야. 다행히 그때 쿠피스 씨가 있어서 우리 은신처만 빼고 모든 집을 보여줬어. 쿠피스 씨가 통로 열쇠를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고, 새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 주인이 다시 와서 우리 은신처를 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거야. 아빠가 마코토 언니와 나를 위해 다른 것들이 들어있던 상자를 비우고 그 안에 카드를 넣었어. 이 카드에 우리는 우리가 읽은 책과 책의 작가를 적어둘 거야. 또 외국어 단어 공부를 하기 위해 작은 공책 하나도 마련했어. 최근에 엄마와 나는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야. 언니는 갈수록 얄밉게 굴고 아빠는 혼자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상하시지. 식탁에 새 버터와 마가린이 나왔어. 각자 자기 접시에 버터와 마가린을 조금씩 받았어. 내 생각에 반단 씨 부부는 버터와 마가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는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 말싸움이라도 날까봐 아무것도 못했어. 저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안내가 1943년 3월 10일 수요일 키티에게 지난 밤에 누전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대포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 난 아직도 대포나 폭격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 아빠의 침대로 기어 들어가지. 너무 유치한 짓이라는 건 알지만
넌 그 소리가 어떤지 몰라. 대포 소리가 어찌나 큰지 자기가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거든. 운명론자인 반단 아줌마는 거의 울면서 기어 들어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아, 정말 듣기 싫어. 너무 세게 쏘아대는걸? 이 말은 바로 무서워 죽겠어 라는 뜻이지. 어둠 속에서 촛불이라도 켜놓고 있지 않으면 괜찮지가 않았어. 나는 마치 열이라도 난 듯 떨면서 아빠에게 다시 촛불을 켜자고 애원했어. 아빠는 단호했고 촛불은 켜지 않았어.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대포보다도 10배는 심했어. 엄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나오더니 아빠는 아랑곳 않고 촛불을 켰어. 아빠가 뭐라고 하자 엄마의 대답은 단호했어. 안내는 역전의 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건 끝났지. 반단 아줌마가 무서워하는 또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나? 안 한 것 같은데 말이야. 이 은신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것도 이야기해 줄게. 어느 날 밤엔가 반단 아줌마는 다락에 도둑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발소리가 들렸거든. 너무 무서워서 아줌마는 아저씨를 깨웠지. 바로 그 순간 도둑은 사라졌고 반단 아저씨 귀에 들린 건 두려워 떨고 있는 운명론자의 심장 소리뿐이었지. 아, 푸티. 도둑놈들이 우리 소시지랑 콩을 다 갖고 가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페터 말인데 제 침대에 안전하게 있겠죠? 도둑놈들이 페터를 훔쳐가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자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아줌마는 너무 긴장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 그 후로 맨날 밤을 반단 가족은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어. 페터가 손전등을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갔더니 뭔가가 후다닥 도망을 치더래. 뭐였을까? 커다란 쥐떼였어. 도둑이 누군지 알고 나서 우리는 무시를 바닥에서 재웠지.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그 손님들은 다시는 오지 않게 됐어. 최소한 밤 동안에는 말이야. 이틀 전 저녁에 페터가 오래된 신문을 가지러 다락에 올라갔어. 페터는 계단을 내려오기 위해 들어올리는 문을 꼭 잡아야 했어. 조심히 살펴보지 않고 손을 놓은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과 고통으로 사다리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 그때 페터는 모르고 커다란 쥐를 만졌고 쥐는 페터 손을 세게 문 거야. 우리에게 왔을 때 페터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다리를 떨고 있었어. 파자마 바지는 피에 젖어 있었고 큰 쥐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섬뜩했을 텐데 물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안내가 1943년 3월 12일 금요일 키티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청소년의 대변자, 바로 우리 엄마야. 청소년을 위해 여분의 버터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 여러모로 청소년을 옹호해주면서 해결사 노릇을 해. 통조림 음식 한 병이 썩어버려서 무시야 보시에 맛있는 저녁 식사거리가 돼버렸어. 참, 보쉬에 대해서 내가 아직 말 안 했지. 보쉬는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말이야. 보쉬는 창고와 사무실에 사는 암고양이인데 저장실에 쥐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보쉬의 다소 정치적인 이름은 설명이 필요해. 예전에 이 회사에는 고양이가 2마리 있었어. 한 마리는 창고에, 한 마리는 다락에 살았대. 그런데 종종 이 고양이 2마리가 마주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끔찍한 싸움이 벌어졌지. 시비를 거는 녀석은 창고 고양이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까스로 이기는 녀석은 다락 고양이였어. 국가 간의 전쟁처럼 말이야. 그래서 창고 고양이는 독일군이나 보쉬로 부르고 다락 고양이는 영국군이나 토미로 부르게 된 거야. 토미는 나중에 사라졌고 혼자 남은 보쉬는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재롱을 피워. 강낭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쳐다보기도 싫어질 정도가 됐어.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이제 저녁에는 더 이상 빵이 나오지 않아. 아빠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 아빠의 2눈이 다시 슬퍼 보여. 가엾은 아빠. 난 요즘 이나 바우디르 바케르가 쓴 문 두드리는 소리라는 책에 푹 빠져 있어. 가족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어. 전쟁, 작가, 여성 해방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은 재미가 없어. 독일에 공습이 가해지고 있어. 반단 아저씨가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 이유는 담배가 부족해서지. 통조림 야채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우리 가족 뜻대로 됐어. 이제 내게 맞는 신발이 한 켤레도 없어. 스키 부츠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집에서 신을 수 없으니까. 6.5 플로린을 주고 싸구려 샌들 한 켤레를 샀는데 일주일밖에 못 신고 헤어졌어. 하지만 아마 미에프가 암거래로 사다 줄 거야. 아빠 머리를 잘라드려야 해. 아빠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른 미용사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머리 하나는 잘 자르거든. 종종 아빠 귀를 자르는 일만 빼고는 말이야. 안내가 1943년 3월 18일 목요일. 키티에게. 터키가 전쟁에 참전했어. 다들 난리야. 초조하게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 안내가 1943년 3월 19일 금요일. 키티에게. 1시간 후 기쁨은 실망으로 바뀌었어. 터키는 아직 참전하지 않았던 거야. 터키의 한 강요가 자기들이 중립을 포기할 거란 말을 한 것뿐이지
담 광장에 있는 신문 파는 소년이 터키가 영국 편에 섰다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년에게서 신문을 사갔고 그렇게 해서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야. 500길더와 1000길더 지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데 암거래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검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술책이야. 1000길더짜리 지폐를 사용하려면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세금 내는데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음 주까지야. 뒤셀 아저씨가 발로 작동하는 구형 치과용 드릴을 받았어. 아마 곧 아저씨가 내 일을 자세히 진찰해 주겠지. 전 게르만 민족의 지도자가 부상병들에게 말하는 걸 라디오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한심해. 묻고 답하는 건 이런 식이야. 제 이름은 아이니 슈펠입니다. 어디에서 부상당했나? 스탈린그라드 근처입니다. 부상 정도는? 동상 걸린 두 발을 절단했고 왼쪽 팔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꼭두각시 울음이 라디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부상병은 자기 부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더 심할수록 더 자랑스러운 거지. 어느 부상병은 지도자와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말도 못하더라고. 안내가 1943년 3월 25일 목요일. 키티에게 어제 엄마, 아빠, 마코토 언니와 함께 앉아있는데 갑자기 페터가 들어오더니 아빠 귀에다 대고 소곤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더라. 창고 안에서 통이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와 누군가 문에서 서성댄다는 이야기가 들렸어. 마코토 언니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 아빠와 페터가 당장 나가고 내가 종이처럼 하얗게 질린 채로 예민해지자 언니는 나를 진정시켜 주었어. 우리 세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어. 1, 2분쯤 지나자 화장실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반단 아줌마가 위층으로 올라왔어. 아빠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위층으로 가라고 했대. 그런데 너도 알 거야. 조용히 하려면 걸을 때마다 낡은 층계가 2배로 삐걱거리는 거 말이야. 5분쯤 후에 아빠와 페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나타나서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 아빠와 페터가 계단 아래 숨어서 기다렸는데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문 2개가 닫힌 것 같이 쿵 한 소리가 2번 들렸대. 아빠가 한 걸음에 위층으로 올라왔고 페터는 뒤셀 아저씨에게 알리러 갔지. 그리고 뒤셀 아저씨가 난리법석을 떨며 올라왔어. 우리는 모두 양말만 신은 채로 4층에 있는 반단 아저씨에게 갔어. 우리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자려고 침대에 누운 아저씨를 둘러싸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아저씨가 심하게 기침을 할 때마다 기침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반단 아줌마와 나는 너무 무서워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어. 그때 누군가 아저씨에게 기침약을 먹이자고 말했고 아저씨는 약을 먹고 기침이 누그러들었지. 계속 기다려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도둑들이 조용한 곳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달아났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래층 라디오가 아직 영국 방송에 맞춰져 있고 의자는 라디오 주변으로 동그랗게 정리되어 있었어. 만약 문이 부서져서 공습 감시원이 그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슬픈 결과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반단 아저씨가 일어나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는 아빠를 따라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페터도 비상시를 대비해 망치를 들고 그 뒤를 따라갔지. 마코토 언니와 나를 포함한 여자들은 위층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 5분쯤 후 남자들이 다시 나타나 집 안은 조용하다고 말해주었지. 우리는 수돗물도 쓰지 않고 변기물도 내리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너무 흥분했던 탓인지 우리는 차례대로 배가 아픈 거야. 줄줄이 화장실을 쓰고 난 후 그 냄새가 어떨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걸.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첫 번째, 언제나 내게 위안을 주는 석유외의 시계가 울리지 않았어. 두 번째, 보센 씨가 전날 밤에 평소보다 일찍 떠났는데 엘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문 닫는 걸 잊지는 않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난리가 났던 8시 무렵부터 10시 반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안심이 되긴 했지만 아직 밤이라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어. 좀 더 생각해보니 아직 길거리에 사람이 있는 이른 저녁 시간에 도둑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았어. 그때 누군가 옆 건물의 창고관리인이 아직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 벽이 워낙 얇기 때문에 긴장해 있는 상태라면 누구든 옆 건물에서 나는 소리를 착각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다급한 순간이면 사람들은 충분히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기로 했어. 하지만 누구도 쉽게 잠이 들 수 없었어.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리고 뒤셀 아저씨도 깨어 있었어. 그리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나도 한숨도 자지 못했어. 오늘 아침에 남자들이 바깥문이 잘 닫혀있나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더니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어. 그리고 그 긴장됐던 순간을 사무실 사람들에게 자세히 보고했지. 다들 재밌다고 웃었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쉽게 웃을 수 있겠지. 그래도 우리를 심각하게 대해준 건 엘리뿐이었어. 안내가. (1943년 3월 27일) 토요일. 키티에게.
속히 이론 과정을 다 끝내고 이제 속도를 내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시간을 죽인다고 말한 건 이곳 생활을 가능한 빨리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나는 신화가 무지 좋아.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 말이야. 어른들은 그냥 잠시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해. 신화에 빠진 내 또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신화에 빠진 최초의 10대구나. 반단 아저씨가 감기에 걸려 목이 좀 아픈가 봐. 그래서 아저씨는 야단법석이야. 캐모마일 차로 목을 헹구고 물약을 목구멍에 바르기도 하고 가슴, 코, 이, 혀에 유칼립투스를 바르기도 해. 그런데도 목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 독일군의 거물급 인사 중 한 사람인 라우터가 연설을 했어. 모든 유대인은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독일 점령리 지역에서 나가야 한다. 4월 1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위트레이트 주에서 깨끗이 몰아내고 5월 1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네덜란드 남북 지역에서 모두 몰아낸다.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이 불쌍한 민족은 병들고 버려진 소떼처럼 더러운 도살장으로 보내지겠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래. 그런 생각 때문에 악몽만 꾸게 될 테니까. 딱 하나 좋은 소식이 있어. 파괴활동단체가 독일의 직업소개소에 불을 질렀대. 며칠 뒤에는 등기소에도 불을 냈고 독일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경비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불태웠다는군. 안내가 1943년 4월 1일 목요일. 키티에게. 내가 만우절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야. 오늘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날이네. 먼저 언제나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쿠피스 씨가 위출혈이 있어서 최소 3주 동안은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엘리가 감기에 걸린 것. 세 번째로 보센 씨가 12지장 궤양으로 다음 주에 병원에 가게 됐다는 것. 네 번째로 사업상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아빠가 쿠피스 씨와 의논했던 중요한 모든 사항들을 크랄러 씨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남자들이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어. 아빠는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며 떨고 있었어. 내가 회의에 참석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속상해하며 말하자 내가 이렇게 말했어. 누워서 바닥에 귀를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럼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아빠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리고 어제 아침 10시 30분에 아빠와 마코트 언니가 바닥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어. 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되었고 정오쯤 되자 아빠는 더 이상 똑같은 자세로 있을 수 없었어. 불편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어서 몸이 반쯤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오후 2시 30분부터는 내가 아빠 대신 듣기 시작했어. 언니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들었지. 회의는 때때로 지루하게 늘어졌고 결국 난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고 말았지. 언니는 아래층에서 들을까봐 감히 날 건드리지도 못했고 나는 30분쯤 잠을 자다가 화들짝 놀라 깼어.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 언니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서 다행이지 뭐. 안내가